예전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술렁된 거고 지금은 이제 나쁜 쪽으로 술렁되는 거예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 바닥 수준이에요. 이 3천이면 한 번 더 조정 있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조차도 리스크가 너무 많죠. 왜? 과연 그 예측된 준공 시기에 시장이 살아날 것이냐. 그럼 이번엔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 뭐 이게 네. 만들어져서 제주도의 부동산이 뭐 술렁술렁거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술렁됐죠. 좋은 쪽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술렁된 거고 지금은 이제 나쁜 쪽으로 술렁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제 아셔야 됐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제주도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관광 도시가 될 거다. 해외 글로벌 형태로 가자 이런 뭐 여론도 많고 또 맞았죠. 타임도. 그런 시대에 이제 중국의 자본들이 이제 자꾸 탐을 내니까 정부에서 이제 투자 이민제 영주권제를 시작한 거예요. 2010년도에. 그래서 5억 정도 투자해서 5년간 투자금을 유지할 때 영주권을 준 거예요. F5 영주권이라고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또 경제상황이 정치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시진핑이 될 거냐 뭐 누가 이래서 거기도 안에 또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뭐 무슨 관처럼 거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잡았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뭐 그런 사람부터 해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여기다가 일단 영주권을 주니까 가기가 좋잖아요. 그런 거를 한 일부 공산당 관계되는 기관의 간부들을 포함한 그와 연관된 업체들 이런 데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비즈니스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이거 너무 우리 땅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양을 조절해서 제한을 뒀고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가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뭐 요즘 외국인이 좀 산다 그러는데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중국인이 1등이다. 근데 중국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중국인이 지금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수치가 미국이 이제 2등이 되거든요. 미국이 2등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1등이 되겠죠. 그 수치가 이제 좀 감소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술렁술렁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주도가 뭐라고 건의를 하냐. 그러면 투자액이 적으면 투자액을 높여서 영주권을 너무 주자. 쉽다 조건이.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10억 하자 뭐 이렇게 올렸겠죠, 정부에다. 그럼 또 정부도 또 눈 가리고 앙이라고 모른 척하고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10억은 조금 단위가 세니까 이제 어떻게 시장에 비춰질지 모르지만 지금 하락기잖아요. 네. 근데 또 앞서가는 또 부동산 자산가들은 하락기니까 쌀 때 사둘까 이런 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갈래요. 만약에 정부가 제주도가 건의한 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다른 레벨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중국 수요가 좀 붙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안 붙으면 일단은 하방 요인이 되고 붙으면 상승 요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4월 30일에 끝나는 게 제주만이 아니라 인천, 부산 이쪽도 네, 마찬가지인 강원도도 것 있고 같아요. 다 있어요. 네. 네, 강원도도 있고 강원도도. 다 있어요. 네, 네. 이게 강원도는 일몰이 좀 뒤에구나. 뒤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본적인 수요가 떨어진다면 그 지역에 역시 부동산 가격 맞습니다. 하락 하방이 수요가 하방 요인이 주니까. 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쪽 경제에 도움이 된 제도인가요? 세금이 좀 들어오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되면서 네. 취득세라든가. 네, 돈이 들어오면 이런 거죠. 해외 돈이 들어올 때 달러로 들어와서 샀잖아요. 네. 달러 유입이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되고 국가에. 그러면 샀으면 5년을 유지하니까 5년 동안 그 돈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팔았다. 그럼 그 5억이 어디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GDP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는 진짜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하여튼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게 연장될 것이냐, 여기서 스톱할 것이냐, 이것도 네. 상당히 논란 요소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5억만 갖고 하는 거는 사실 나라 팔아먹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5억은 좀 약하네요. 지금 또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거저 뺏기는 느낌 들잖아요. 막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막고 차라리 10억, 20억 정도? 그러면 진짜 알짜들이 오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진짜 와서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가야지 뭐 막말 뭐라 그러죠? 뭐나 다 주는 이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하여튼
그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L자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뭐죠 다시 좀 반등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아직도 같아요. 반등 얘기가 나오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반등 시기는 좀 지났거든요. 제가 볼 때 4월부터 저번 주에 아마 KB 통계로 주택 가격 하락폭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로는 소진 벌써 한 60에서 70% 됐을 거고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5월 달에 올라가기 치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그 3천까지 좀 가까이 왔어요. 네. 2월 달에. 그러면 4월, 3월, 4월에는 4천, 5천, 6천 가야 이게 반등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3월도 3천에 머물고 3천 뭐 왔다 갔다 할 거고 4월도 지금 보니까 자리가 3,500? 힘을 잃은 거예요, 조금. 그냥 그 3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6, 7천대였어요. 그러다가 글로벌 터지니까 2천대로 내려옵니다. 금융위기 터졌을 때 바닥 수준이에요. 이 3천이면. 이거를 작년에 우리가 진짜 더 바닥일 때 막 500, 800, 1000인보다 두세 배 높아졌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수 평소에 속도가 뭐 100km로 달리게 하던 사람이 뭘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한 시속 한 10km, 20km 떨어졌어요. 그분이 시속 50km가 되면 2배 반이 늘었잖아요. 그럼 100km가 정상인데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이런 얘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L자, 그러니까 더 이상 하방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 이런 연착륙을 좀 기대하는 저는 아마 리포트가 그분들의 나온 것 같아요. 바람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스텝다운 할 것 같아요. 아. 계단식으로. 왜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 있잖아요. PIR 지수하고 소득 대비 집값의 수위가 있잖아요. 그게 유효수요가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 유효수요가 지금 안 늘잖아요. 대출을 5억까지 해주고 투자 환경을 만들어준데도 안 늘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요한 팩트예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들 하시는데 정상적일 때도 6천 건인데 투자하라고 환경을 막 해줬는데도 반토막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뭐가 버텨서 받치고 있는 거지. 이게 빠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사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 아직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터지게 되면 심리가 일단 더 다운될 거고 그때 스텝 다운을 한번 하고 그러고 나면 지금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조정폭이 소득 대비 계산을 해보면 갭이 너무 커요 아직도. 그 갭이 조금 더 내려와야 지금 이분들 얘기하시는 패턴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이 있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끝부분이지 않냐. 네. 이런 상황 인식들이 좀 함께 더불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금리나 글로벌 금융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려가지고 집값이 반등했다. 그때 반등했습니다. 지금처럼 대책을 던졌더니 바로 뭐 한 8천 건대로 확 올라갔어요. 서울 아파트가 네. 2천에서 4배 올랐죠. 지금은 1,000대에서 3천이니까 3배 올랐죠. 올랐지만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8천대고 3천대고. 그때는 집에 아파트 수도 140만 채나 이거밖에 안 됐고요. 지금 160만 채, 170만 채예요. 볼륨이 기준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하면 지금은 최소한 10,000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금리 인하하면 뭐 오를 거다. 그 요인은 원래 정상적인 경제 상황. 이건 당연한 논리인데 누구나 알잖아요. 금리 인하면 당연히 유동성이 황보하니까 자산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데 그건 정상적일 때 아니에요. 지금처럼 경제 침체나 위기 국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인하하든 뭐든 상관없이 0%로 내려도 인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지 하나의 팩트로 부동산을 결정한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충족할 때죠. 아, 경제 상황이 잘 돌아가고 이런데 갑자기 금리를 낮춰줘. 그러면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내가 이자 낼 돈이 빡빡했는데 반으로 줄면 더 높은 거 살 수 있잖아요. 네. 주택 가격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전체 요인 중에 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를 흔들 수는 없다.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락의 스텝 다운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는 그 요소가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PF가 됐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터지면서 더 이제 돌발 변수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 나타날 거라고 좀 봐죠. 만약에 그게 안 터지고 무사히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 천천히 스텝으로 그냥 그러니까 잔 파도라고 그러나요? 물결 보면 잘 결국은 여기까지 오잖아요. 네. 큰 파도는 더 오지만
그런 형태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터지든 안 터지든 조정은 있다. 한 번 더. 근데 터지면 조정의 폭이 갑자기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로 붕괴된 때니까 매수 타임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주식으로 말하자면 과대 낙폭일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과대 낙폭 수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일시적인 과대 낙폭이지 전체 그림에서 볼 때는 한 번 1차 하락이거든요. 2차 하락이 1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원래 생각하는 그 주식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평가 기준 거기보다 좀 갭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내려가고 나면 바닥을 다질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감정 평가 하시는 분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적정 부동산 가격은 2017년, 2018년 요때 가격이다. 그러려면은 한 30%는 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는 내려와야 그때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하죠. 예. 그 정도로 그 합리적으로 움직이나요, 시장이? 우리가 어떤 그런 산술적인 계산으로? 감정평가로 산술적인 건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후행적이잖아요. 데이터가. 그 예측할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로는. 네. 근데 그 어느 분인지 모르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감정평가를 할 때 유사 사례 뭐 조성 원가식으로 이제 그 원가를 계산한 원가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계산할 때 토지 가격의 수준, 그동안 이제 토지 가격의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건축비 상승률을 넣어서 간평이 나온 정상 가격을 뽑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매매 사례가 지금 뭐 원가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너무 높다라고 갭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도 맞는데 또 다른 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PIR, HAI, 뭐 가처분속 대비 다 모든 지표가 그 감정평가사님이 말하는 데이터나 다 한 방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이 그런 팩트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하여튼 이 PF 사업장이 언제 위기가 좀 부각이 될 것이냐 이 시점과 관련해서는 네. 뭐 몇 개월 후 올 여름을 8월 달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미래에셋의 이광수 위원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미 대출을 해주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 터뜨리지 않고. 왜냐하면 일단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 완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이제 한쪽은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지어지면 팔릴 현장이다. 그리고 지금이 너무 과대 낙폭돼 있으니 완공이 됐을 때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현장. 추경호 장관이 얘기한 우량 현장.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능성. 근데 그조차도 리스크가 너무 많죠. 왜? 과연 그 예측된 준공 시기에 시장이 살아날 것이냐죠.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 폭파하겠죠. 그렇죠? 그나마 우량 현장은 그 이광수 의원님 하신 게 맞는 말씀이에요. 최대한 애를 써서 가는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인기 없는 지역에. 거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의원님 말씀이 좀 좋은 회사, 좋은 현장 앞으로 지어지고 나면 지금 이 하방 심리 때문에 제값을 못 발휘하는 현장들은 그 의원님 말씀이 맞고, 근데 지금의 문제는 그 현장들보다 부실 현장들이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큰 현장들은 지금 터질 일이 없죠. 정부에서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조그만 현장들까지 손을 댈 수는 없잖아요. 여력도 없고 재정도 없습니다. 근데 부실 PF 대출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렇게 많은가요? 엄청 심각한데요.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우리는 그냥 부실 PF 하면은 그 둔촌 주공 이것만 먼저 딱 떠오르면서 그 정도의 그냥 뭐 어쨌든 어떻게든 해결이 됐잖아 이런 식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수치상으로 한 125조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50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정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50조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출했던 금융기관 거기 또 파산하잖아요. 이 파산하면 금융시장에 경색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작년에 10월에 이미 선제적으로 막 한 것이고 미국도 지금 주가들이 은행주의 쪽들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괜히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주식 여기저 우리 8.15 가족들은 주식 다 전문가시들인데 그럼 PF 부실 현장이 과연 국가 경제를 흔드나?
국가 경제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다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충격이 커서 일시적으로 국가 경제의 서민이나 주체들이 동력을 잃으면 자칫 잘못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점수 자꾸 안 올라요. 20점이 또 됐어. 근데 거기서 좀 하면 돼, 살아나. 근데 여기서 의욕을 잃고 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출하거나 땡땡이 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도 그냥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해서 시간이 가면 30점 갈 텐데, 회복을 할 텐데, 주식처럼.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책을 자꾸 던지는 건데, 이 여파가 우리나라를 뭐 망가뜨리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액수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외국인들, 투자 이민 이런 것들 이걸 좀 아주 오히려 장벽을 좀 해가지고 수요를 막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않냐. 제한적으로 국가의 경제 손실을 극소화하는 선에서 그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 하에서 네. 어떠한 정책들로 이거를 최대한 그 최소화할 것이냐 피해를 네. 앞으로 이제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들이 이미 다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그런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